혹시 이제는 티라노사우루스나 메갈로돈 이야기는 좀 질리신가요? 많은 영화 감독들이 이들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장난감 가게에서는 이런 몬스터 인형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멸종된 동물을 테마로 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거의 2개의 1개꼴로 이들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분명 이런 영상을 보고 있는 고생물학자들은 사실 더 희귀한 동물이 많은데 라며 아쉬워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가라도 실망하지 않을 기묘한 멸종동물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심지어 놀라운 외형까지 갖추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파비니아. 먼저 소개드릴 생물은 캄브리아기 바다에 살았던 오파비니아입니다. 이 생물은 워낙 독특한 외모를 지니고 있어 보건도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을 정도인데요. 머리 위쪽에 있는 심지 위에는 작은 눈이 5개 붙어 있고 청소기 호스 같은 입, 그리고 그 끝에는 개 집게 같은 기관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집게를 이용해 먹이를 잡아서 입으로 가져가죠. 오파비니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생물은 다리도 없고 물고기 같은 지느러미도 없으며 있는 거라고는 몸 측면에 있는 지느러미 모양의 부속다리와 꼬리뿐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바다 밑을 기어다니거나 지느러미 모양의 부속다리를 차례로 움직여 파도를 일으켜서 천천히 헤엄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정도로 몸이 부드러웠는지 의심하는 연구자도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수수께끼에 쌓인 생물이라는 뜻이죠. 오파비니아의 크기가 좀 더 컸다면 분명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에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몸 길이는 겨우 4cm에서 7cm로 아주 작은 아기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이들이 어떤 생물의 친척에 해당한다는 설도 있는데요. 바로 오파비니아 못지않게 수수께끼에 쌓인 완보 동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켈렌켄. 아마 그 누구도 화가 난 타조 근처에 다가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켈렌켄이라는 이름의 새는 어떠신가요? 그 크기는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입니다. 높이는 3m에 달하며 조류 중에서 가장 큰 머리를 가지고 있죠. 45cm 정도의 무시무시한 부리는 그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켈렌켄은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도끼처럼 사용했는데요. 날지는 못하지만 힘찬 발에서 나오는 스피드로 사냥감을 쫓아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이죠. 분명 영화 샤이닝에서 잭 니콜슨의 대역을 했더라도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 거대한 새는 1500만 년 전 지금의 아르헨티나에 해당하는 곳에 서식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현재까지 살아남지는 않았습니다. 베툴리콜리아, 고충동물. 이 생물은 현재의 분류체계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종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생물인데요. 복원된 외모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생물에는 오래된 거주자를 뜻하는 베툴리콜리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베툴리콜리아의 몸 길이는 20cm 미만이고요. 머리와 꼬리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머리는 크고 종에 따라서는 술통을 닮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반면 꼬리는 가늘고 7개의 마디가 있습니다. 몸통 측면에는 5쌍의 타원형으로 된 작은 주머니가 달려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감이라고 하네요. 고충동물은 원형으로 된 입을 갖고 있는데 치아는 이를 빙 둘러싼 형태로 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 눈도 다리도 지느러미도 없습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어떤 생물도 이들과 조금도 닮지 않았는데요. 베툴리콜리아가 세상에 나타났다 사라진 것은 캄브리아기 때입니다. 그렇게 이 생물은 척삭동물인지 절지동물인지 도대체 어떤 동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현재 연구자들도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혹시 작가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생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 어떠신가요? 지구 외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고 자료로 쓰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나요? 아르켈론. 지구는 코끼리의 등 위에 놓여 있고 그 코끼리들은 거북이 한 마리를 타고 있다.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은 대충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겠지만 지금부터 다룰 생물들은 그런 대단한 역할을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합니다. 바로 거대 생물 아르켈론.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거북이 중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아르켈론은 그 길이만 해도 약 4.5m에 몸무게는 2톤이 넘습니다. 확실히 이런 거북이라면 등 위에 작은 코끼리를 올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생물은 후기 백악기, 현재 북아메리카 대륙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당시는 바다였던 곳에 서식했습니다. 벌리면 길이가 5m나 되는 거대한 다리 지느러미는 위험이 닥치면 재빨리 등딱지 속에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항상 잘 되진 않았나 봐요. 모사사우루스나 상어종들이 이 큰 거북이를 공격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켈론은 사냥감으로는 꽤 까다로운 상대예요. 공격에 성공하는 것은 운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 공격을 바로 멈추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서로 잘 대화해서 화해하는 게 최고겠지만요. 아르켈론은 해파리와 암모나이트, 갑각류를 먹이로 삼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 거북이는 좀 게으른 성격이었던 건지 물밑에 진흙에 몸을 숨긴 채 깊게 잠드는 걸 매우 좋아했다네요. 인간과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죠? 할루키게니아. 바다 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잠깐만요. 저기 보이는 중마탄 지렁이 같은 생물은 뭐죠? 네, 바로 할루키게니아입니다. 특이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세월 연구했지만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인지, 머리는 어디에 있는지, 꼬리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특정할 수 없었답니다. 라틴어로 환상을 뜻하는 단어에서 이름 지어진 할루키게니아는 파충류와 많이 닮았습니다. 제법 날씬한 열상의 다리에는 발톱이 자라있고 등에서는 날카롭고 긴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즉, 그 이름 그대로 걷는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할루키게니아의 몸체는 앞쪽이 가늘고 부드러우며 그 위에는 머리가 있고 원시적인 곤충만큼 복잡하지 않은 눈이 2개 붙어 있습니다. 다리는 앞쪽 3쌍이 촉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7쌍은 걷기에 편리한 고리발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한 생물을 도대체 어느 군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고생물학자를 괴롭히는 이 의문에 대답해 준 것이 바로 갈고리 발톱이었죠. 덕분에 할루키게니아의 근현종이 열대림에 사는 벨벳웜, 즉 유조동물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두 생물 모두 단단한 껍질층이 서로 겹쳐 생긴 갈고리 발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내일 같기도 하네요. 근현종이 발견되면서 할루키게니아는 모든 절지동물 조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현존하는 다지류나 곤충, 거미 등을 낳아준 할루키게니아에게 감사해야겠네요. 케찰코아틀루스. 고대 아스테카 사람들은 자연을 관장하는 뱀의 모습을 한 신, 케찰코아틀을 숭배했습니다. 이 위대한 신을 본떠 명명된 것이 역사상 가장 큰 익룡인 케찰코아틀루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하늘을 나는 생물 중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데이터에 따르면 날개 길이는 10m에서 12m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라는 칭호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겠죠? 게다가 케찰코아틀루스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싶었는지 몸무게는 겨우 250kg 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이 크기에 비해선 놀랄 만큼 가벼운 무게이죠. 또한 갸름한 목을 갖고 있어 마치 기린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새는 2발로 걷지만 케찰코아틀루스는 4발을 모두 사용해 지상을 걸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부리는 실로 무서운 모양을 하고 있죠. 외모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데이터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익룡이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답니다.
물고기를 잡았는지, 지상의 소형 공룡을 공격했는지, 아니면 죽은 고기를 먹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네요. 다만 이들이 하늘의 제왕이라는 사실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드류 사쿠스. 그러고 보니 포유류에 관한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이 종에서는 앤드류 사쿠스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물은 거대한 포식자인데요. 이와 비교하면 회색곰조차 귀여운 인형곰처럼 보일 거예요. 많은 자료와 추정에 따르면 몸 길이는 3.8에서 4.5m, 몸무게는 1톤에 달합니다. 앤드류 사쿠스는 거의 직각이 될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다는 엄청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나 멋진 기술을 갖고 있는 앤드류 사쿠스는 무려 유제류에 해당합니다. 하마나 고래의 먼 친척에 해당하는 건데요. 하지만 복원된 앤드류 사쿠스의 외양이나 특징, 습성은 현재 발견된 단 하나의, 심지어 불완전한 두개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추측의 대부분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멸종동물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도 계속 품고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소개한 생물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